어떤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야죠.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 아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 가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꿈꾸는 세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꿈꾸는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누구나 일자리를 갖고 누구나 노동의 성과를 충분히 받아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갖지 않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모두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세계를 아버지는 꿈꿉니다. 그러나 그 세계도 아버지의 그 이상적인 세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무언가 배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제시문 나로 들어가 보죠. 유토피아주의는 합리주의의 한 형태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 유토피아주의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합리주의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합리주의라는 것을 밝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주의가 합리주의의 한 형태이긴 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합리주의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주 다르다는 거네요. 우선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기여해야 하는 목적으로서 어떤 사회의 이상적인 상태를 선정하는 유토피아적인 방법은 폭력을 낳기 쉽다는 것을 난 다음과 같이 논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토피아주의가 폭력을 낳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을 과학적으로나 완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의 다양한 차이는 논증의 방식으로 언제나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주된 논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는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해석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추론하거나 또는 이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어떤 것을 제거할 수 없다. 논리적인 방식으로는 이 다양한 의견 하나로 합의를 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이와 같은 의견 차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종교적인 의견 차이의 성격을 띨 것이다. 그리고 이 상이한 유토피아적인 여러 종교 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여기 중요하지요.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이고 서로 관용할 수 없는, 관용 불가능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 유토피아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정치 행위와 논의의 기초고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유토피아주의자는 자신과 동일한 유토피아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즉 자신과 동일한 유토피아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경쟁 상대는 설득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거나 분쇄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즉 설득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거나 분쇄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포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서 편입하거나 배제할 수밖에 없다. 관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를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토피아적인 목표의 길은 멀고 그의 정치적인 행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경합하고 있는 여러 유토피아적인 견해들을 분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 기억을 가능한 한 근절해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토피아의 건설기가 사회변혁의 시기가 되기 쉽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합하는 목적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인 방법의 사용은 더욱 절박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유토피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편입될 수 없는, 나의 견해로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배제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변혁기이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혁기에는 생각도 변하고 싶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적인 청사전이 결정된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유토피아로의 접근 전체가 좌절될 염려가 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치렀을 일체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이런 폭력적인 배제의 과정이 실패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우리가 새로운 목적에 맞춰서 방향을 바꾼다 해도 우리는 다시 전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변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폭력, 그것은 선전, 비판의 억압, 그리고 모든 반대파의 전멸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와 함께 유토피아의 계획자들과 그 유토피아적인 청사진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유토피아 기사들은 예지와 성견지명을 갖고 있다는 단언이 시작된다는 신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토피아의 기존 견해의 신성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의 기사들은 전지전능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신이 된다. 그들은 그들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유토피아에 관한 유명한 철학적인 논쟁이 존재합니다. 에른스트 블로흐와 그리고 게오르그 루카치 사이에서 있었던 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막시스트였던 게오르그 루카치는 그 유토피아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폭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배제를 우리와 다른 의견들을 배제함으로써 반합리주의적인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나 에른스트 블로흐는 그 유토피아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삶의 세계를 꿈꾸게 해주는 희망의 원리라고 유토피아를 찬양하지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둘러싼 이 근대 합리적인 세계 기획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 유명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씨앗을 제공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꿈을 꿈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고 또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자유의지를 지니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래의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위하여 현재의 자신을 프로젝션, 투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1년 혹은 2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당장 욕구에 시달리지 않고